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현관 디자인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1년 좀 더 전에 영상 같은데 엄청 파이팅 있게 그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건설사에서 현관 디자인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주고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현재 트렌드, 현재 우리 고객분들과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의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요, 한 7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주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바닥 타일에 대한 종류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디딤석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신발장, 도, 손잡이는 어떤 종류로 선택을 하고, 네 번째 가구에 대한 일상순환이 가능한 형태로 행잉 타입이라고 하죠.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천정 조명은 어떻게 하고, 여섯 번째 전신경을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일곱 번째 현관에 대한 중문은 설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총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닥 타일에 대한 종류는요,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유념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이즈죠. 사이즈. 현관 쪽의 타일은요, 보통 600각짜리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요새 트렌드는 한 600각짜리 타일을 한다.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밝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넓게 보이게 하려고 하면 화이트 계열이나 아이보리 계열로 선택을 많이 하시고, 중후하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평형대가 작더라도 내가 그레이시한 느낌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어떤 착시 효과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색깔이나 타일의 사이즈만큼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바로 표면 마감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3가지 정도인데요. 유광, 무광, 반광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반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장 용어로 이제 라파토라고 많이 하는데요. 광택이 있긴 있으면서 광택이 없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바닥의 폴리싱은 이쁘긴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런 물 떨어짐 때문에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는데요. 매트한 느낌은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면 자체가 뻑뻑하기 때문에 이게 때가 좀 잘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반광에 대한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그리고 현관을 우리가 바닥 타일 작업할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욕실 같은 경우에는 덧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철거하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현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철거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타일이 만나는데 현관 방화문에 대한 하부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1대1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덧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위로 타일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타일 두께만큼 턱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철거를 해서 시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디딤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딤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현관 바닥과 거실 쪽, 이게 두 개가 만날 때 중간에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딤석입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바닥은 타일을 하지만 거실 쪽은 마루지만 이 중간에 있는 돌을 컴파운드 스톤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느낌의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죠. 뭐냐면 바닥 타일이 같이 디딤석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줄눈 라인 있죠. 현관 바닥에서 나오는 줄눈 라인이 디딤석까지 같이 연결되게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디딤석의 사이즈는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일이 600각짜리 타일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만약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 디딤석도 타일 한 장 600짜리로 써주면은 조금 시원하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디딤석 600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커팅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커팅해서 사용을 할 때는 디딤석이 최소한 250에서 300 정도는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연출하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600이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안 될 때 커팅하지 말고 공장에서 재단을 해서 갖고 오면 그 면이 깔끔하기 때문에 사용성이나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이쁘게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꺾여서 올라갈 때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야 돼요. 이게 만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일의 옆면을 면치를 하는 겁니다.
면치기가 된 두 개의 타입이 이렇게 90도로 만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연기 맞춤법 시공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졸리컷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면치 작업을 하는 거는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공장에서 해오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New build.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신발장의 도와 손잡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군더더기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푸시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도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누르면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면서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손잡이보다는 잔고장이 좀 날 수가 있다. 푸시 형태 말고 두 가지 형태의 종류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매입 손잡이입니다. 매입 손잡이가 하는 건 뭐냐면 문 자체에 돌출되는 거 없이 문과 같은 높이의 손잡이가 달려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돌출 손잡이입니다. 돌출 손잡이. 돌출 손잡이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런 형태, 눈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기역자로 꺾여진 형태가 문에 부착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를 열고 문을 열면 되는데 돌출 손잡이 같은 경우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짧게 부착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돌출형을 할 때는 디자인 회사와 어떤 느낌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건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과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초이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ew build.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일상화 수납이 가능한 신발장으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행위 타입이라고 해요. 바닥에서 띄워서 만드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한 25cm를 띄워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주 신는 신발들을 이렇게 스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신발장 앞에다 디딤석이 딱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디딤석은 디딤석대로 쭉 가고 그리고 신발장은 디딤석을 넘어서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 타입을 하게 되면 또 장점이 뭐냐면 간접등을 설치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간접등이라는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은은한 조명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분위기도 있고 좋아진다, 고급스러워진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거 자체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천정의 조명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정의 센서들 어떻습니까? 원형이나 사각이나 중간에 이게 센서가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센서등을 별로 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쁘지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어떻게 쓴다? 원통 기둥형이나 다운라이트 등을 인체 감지형 센서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매입등이나 원통 기둥 이런 어떤 일반 등들은 센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를 별도로 다는 거예요. 인체 감지형 센서를. 이제 별치 센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별도로 하나 더 달면 되는데 요새는 이것마저도 보기 싫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센서 자체를 천장에 매입하는 매입 센서들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행인 타입에 있는 간접 등이 천정등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현관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천정이 센서로 인해서 등이 라이팅이 나오면서 바로 신발장 하부 쪽에 간접 등이 나오는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해서 연출할 수가 있다. New build. 자, 여섯 번째 바로 전신경을 설치하라 라는 건데요. 아주 키가 큰 거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외부에 나갈 때 옷 매무새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는 전신경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전신경은 보통 이제 은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울이죠. 은경이나 브론즈경. 이게 보통 보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 경우에는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신발장 한 군데만 있는 상태, 그 중에 문 하나에만 전신경을 설치할 때는 사실 살짝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하기 위한 푸시 타입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푸시 타입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문 자체만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입이나 노출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도화 자체만 하나 있는 거죠. 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프레임, 금속 프레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금속 프레임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유리가 딱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럼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푸시 타입의 깔끔한 느낌의 화이트한 신발장을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전신경을 하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전신경이 들어가는 도어 한 짝에는 프레임이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성에 있어서는 전신경이 있는 게 좋죠. 근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디자인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놓고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New build.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바로 현관 중문에 대한 내용인데 중문에 대한 내용은 뭐 많아요. 중문을 설치 왜 하냐 할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부터 중문을 설치하면 좋은 점이 이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문 설치하는 데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확실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부차적으로 어떤 단열이나 그리고 방음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중문에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New build.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현관 디자인에 대한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7가지 정도였는데요. 그 내용들 곰곰이 잘 되새기면서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 협의하시면은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참고하셔서 이쁜 인테리어 많이 하시고요.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남경엽 대표였습니다.